오늘은 217쪽 역함수예요. 어디 갔어? 217쪽 역함수. 어제 뭐 했냐면은 합성함수 하면서 이건 함수에서도 했던 얘기니까 1이 뭐 2한테 가고 3은 뭐 5한테 가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함수면 우리는 이렇게도 썼던 거죠. F1은 2다. 그치? 1은 2에 대응한다. F3은 5다. 3은 5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뭐 순서쌍도 가능하고요. 그래프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X집합에서 Y집합으로 하나씩 연결되는 거를 함수라 본다면 반대로 Y에서 X로 그러니까 요 대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꾸로 있는 것을 이제 역함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1에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꾸로 본다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1이 2에 대응하는 거지만 거꾸로 보면은 2가 1에 대응하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런 기호를 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저께 합성함수 할 때 여기 위에다가 막 2, 3, 4 썼던 거 기억나요? 이거 합성의 그 개수.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고요. 또는 F 역함수. 뜻은 이제 반대로 보겠다는 뜻이라서 반대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1이 2에 대응하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은 2가 1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해가?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역함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 인버스 5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인버스 또는 역함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있으면 당연히 역함수가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x, y가 뭐 여기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을 때 요렇게 가면 어때요? 이거 함수는 되는 거죠. F1은 4, F2도 4, F3은 5 이렇게 끝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함수가 되는데 같은 연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어때? 함수가 되나요? 안 되죠.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4가 두 군데에 가니까. 그치? 6은 가는 곳이 없으니까. 함수라는 게 그랬잖아. 하나가 하나한테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둘한테 갔죠. 얘는 반드시 가는 게 없죠. 이래서 이거는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이게 함수라면 역함수 있나요? 이건 없습니다. 이게 함수라면 역함수 있나요? 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없는 함수와 역함수가 있는 함수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둘이.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4 어제 배웠어? 이렇게 가는 게 뭐게? 아 이러면 너무 그런가? 이러면 애들이 항등함수라고 답하려나? 이렇게 가는 게 뭐죠? 어제 배웠던 거 네 가지 기억나? 여기다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1대1 함수죠 이게.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 1대1 내가 얘 찍었으니까 넌 얘 찍지 마 라는 식으로 연결되는 게 1대1 함수라고 했어.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도 된다고 했죠. 근데 지역음은 공역이 1, 2, 3, 4인데 치역은 1, 2, 4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대1 함수만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있나요? 1은 1에 간다. 2는 2에 간다. 3은? 얘는 가는 데가 없네 또. 그치? 그럼 얘도 역함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린 요 세 개의 함수 중에 역함수가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얘뿐이죠? 그럼 얘가 얘네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쟤는 뭐죠? 쟤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요게 이제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맨 마지막 그 개념 자리에 써 있어요. 뭐라고?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뭐 할 조건?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뭐다?
1대1 대응이다. 다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가 돼야 한다? 1대1 대응. 지금처럼 이렇게 빠짐없이 이쪽이 2개예요? 이쪽도 2개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씩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거라고요. 그렇게 돼줘야 거꾸로 읽어도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남는 게 있거나 혹은 이제 하나에 몰리면은 거꾸로 봤을 때는 하나가 2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역함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역함수를 기호로 이렇게 F 인버스라고 쓰고 연결은 당연히 이제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요 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 쓰면 돼요. 이해 가요? 1을 바깥쪽으로, 2는 안쪽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FA가 B야. 근데 얘가 역함수가 있대.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F 인버스 B는 A야. 반대로 F 인버스 B가 A래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겠냐고. 네. 첫 번째, 역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함수가 있기 위한 조건을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순서가 조금 그렇게 하는데 218페이지 보면은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의 책이랑 좀 순서가 다르네. 그냥 있는 대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마구잡이 연결이 아니라 뭔가 규칙적인 연결일 때는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쓰잖아. 그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연결될 때는 수식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x가 뭐 1, 2, 3이고 오른쪽에 있는 y가 예를 들어서 1은 3회, 그러니까 2배 플러스 1. 2는 5회, 3은 7회.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2배 플러스 1, 그치? x는 아마도 어떻게? 2x 더하기 1에.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1대1 대응입니다. 일단. 요건 이해 가요? 지금처럼 연결된 건 1대1 대응이죠. 그럼 역함수가 있을 텐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함수 f라면 우리는 수식을 규칙적이니까 현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fx는 2x 더하기 1에 대응한다. 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통 y로 쓰기도 하죠. y는 2x 더하기 1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규칙이라면. 그럼 반대로 역함수 3은 1에 가고 5는 2에 가고 7은 3에 가는,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인데 이걸 수식으로 쓰고 싶다 이거야. 다시 한번 f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면 역함수의 수식은 뭐겠는가? 역함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f 인버스 2x 더하기 1이 x에 간다 이렇게 말이죠. 그쵸? 이거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근데 어제 해봤던 거 기억나나? 니들? 어제 마지막쯤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요? f에 뭐였지? 뭐였지? 뭐 2x 뭐 더하기 뭐 이런 거는 x 빼기 3일 때 f 루트 2가 얼마야? 하면은 어때요? 쉽게 계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요거를 뭐라고 놓고 t라고 놓고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해봤던 곳이 기억납니까? 또 마찬가지죠. 봐봐. 내가 물어볼게. 이 규칙에 의한다면 여기 16은 대체 누구한테 대응할까?를 찾아라. 무슨 얘기야? 요게 16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치? 요게 16이면 요거 얼마까지 찾겠다는 건데 이게 16이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2분의 15가 돼야 돼요. 좀 불편하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3루트 2 빼기 4가 나오려면 이게 얼마에 대응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힘들어졌죠. 아까보다.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이 괄호 안을 좀 심플하게 쓰고 싶다 이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뭐 한다고 배웠어? 치환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응? 요걸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해 볼게. 2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 그러면 요 전체가 뭐가 돼? f 인버스에 이렇게 t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 가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했듯이 이쪽은 가로 아닌 t인데 이쪽에 x 쓰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x를 지워봅시다. 어떻게 x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x 지울 수 있겠죠? 2x가 t 빼기 1이랑 같은 거니까 x는 뭐예요? 2분의 t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지우고 x를 지우고 이 자리를 2분의 t 빼기 1 쓰면 되겠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3루트 2 빼기 4는 어디에 대응이? 하면 여기다 3루트 2 빼기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역함수 나타내는 식인데 보통은 함수 나타낼 때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걸 써요. 보통은. 여기 x 대입하는 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f 인버스 x는 뭐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써요. x로 고쳐서. 이해 가죠? 이해 갔어? 또는 이것도 역함수도 어쨌든 함수니까 나온 값이 얼마야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역함수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 문제 나올 때마다 꼭 이거 또 다시 치환하고 하고 해야 되나? 좀 간단히 혹은 뭔가 이게 좀 이 안에서 뭔가 발견될 만한 거 없을까 봤더니 요 함수랑 비교하니까 어떤 줄 알아? 둘이? 얘랑 역함수거든? 무슨 말 이해가니? fx, 요거는 f 인버스야. 단지 그 나오는 값을 우리 보통 y라고 쓰기 때문에 요렇게 쓴다는 거지, 얘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얘랑 역함수인데요. 얘랑 잘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x랑 y랑 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가 x 대입하면 뭐예요? 식이? x는 2y 더하기 1이죠. 이걸 1 이항하면은 2y가 뭐예요? x 빼기 1이죠. 1 이항하면 2로 나누면 뭐예요? 2분의 x 빼기 1이죠. 이거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역함수를 식으로 어떻게 구해요? 아까 했듯이 요 규칙을 수식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x와 y를 서로 바꾼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도형의 이동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도형의 이동 중에 무슨 이동을 할 때 x랑 y를 서로 바꿨을까? 뭐죠? 뭐죠? 그치, y는 x에 됐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자, 1은 3한테, 2는 5한테, 3은 7한테 가는 게 F래매. 그치? 이걸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1은 3한테 가요. 그치? 점 하나. 2는 5한테 가요. 3은 7한테 가요. 이게 이 까맣게 칠한 게 F란 말이야. 그치?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역함수라며. 3은 1한테 가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3,1에 점 찍으면 되겠네. 3, 여기 점 찍고. 그 다음 5,2, 4, 5. 5,2에 점 찍고. 7,3, 6, 7, 3.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쓴 게 방금 F 인버스란 말이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실수에 대해서 연결하면은 F의 그래프는 저 1차 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 모든 실수라고 생각했을 때 정의역을. 의 그래프고요. F 인버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걸 다 연결하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돼요. 이게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1차 함수처럼 적으면은 원래 함수는 Y는 2x 더하기 1인 거고 얘는 Y는 2분의 x 빼기 1이잖아. 그치? 지금 그거 한 거잖아. 지금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x랑 y랑 바꾼다? 이게 y는 x의 서로 대칭 관계.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할 거야. 내가 이거 그 대칭 한창 배울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울 때,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배우는 겁니다. y는 x에 대칭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 a, b가 대칭하면 이제 b, a가 되죠. 이거는 나중에 역함수 가서 써먹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그걸 기억 못하는 거죠. 역함수가 뭔지, 그게 뭐지 하고 했던 건데, 지금 배우는 거 이게 그거예요. 이걸 배우는 이유, 이 y는 x의 대칭을 배우는 이유가 역함수 때문에 배운다고 보면 돼요. 역함수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방법은 쉽다 그랬어. 그냥 x랑 y랑 바꾸면 돼.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1차 함수를 다 쓰지 않고 요만큼만 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 2, 3만 쓰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요거만 쓴다고 치면은 f의 정의역은 1, 2, 3이죠. f의 치역은 3, 5, 7이고요. 이해가요? 그럼 역함수로 보면요. 역함수로 보면은 정의역이 3, 5, 7이고요. 치역이 1, 2, 3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어때?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뒤바뀝니다. 이해가요? 정의역은 치역이 되고 치역은 정의역이 되고 서로 뒤바뀌어지는 공수교대처럼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식을 구하는 걸 가끔씩 시킬 거예요. 요령은 간단하게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또 분명히 요 저놈 자식, 저 오늘 저 찜질방 가는 이 자식은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y가 없는데요?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주고서 역함수 구하면 어떡해요?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fx를 y라고 고친 다음 y랑 x랑 바꾸시면 돼요. 바꾸고 나서 이 y가, 이때 y는 뭐예요? 나온 수. 보통 이 나온 결과를 y라고 쓰잖아요. 우리 그래서 보통 x가 y에 대응한다고 부르는 건데 보통. 그래서 y는 나온 거니까 역함수에서 나온가? 이게 f 인버스 x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는 문제 또 몇 개 풀다 보면 또 그런 거구나 알 테니까, 일단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첫 번째 거 기억나죠?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 언제? 1대1 대응일 때. 그리고 역함수 기호를 어떻게 쓰지? f 인버스. 이 앞뒤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함수가 이렇게 수식으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수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식으로 나온다면 역함수도 수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쓰는 기본적인 요령은 뭐라? x랑 y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은 y는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넓이 구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할 거야. 오늘 2학년도 이거 넓이 구하기 했었어, 참고로. 나중까지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요거 두 번째 내용, 식으로 구하는 법, x, y 서로 바꾸기. 이해 갔어? 세 번째, 219페이지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 요건요, 어제 배운 합성함수 기억나죠? 합치는 거. 두 함수를 하나로 합해서 하나처럼 보는 거지 뭐. 그거를 역함수와도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봐봐. 이쪽에 있는 1이 이쪽에 있는 2에 대응하는 게 함수 f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게 f 인버스라며. 그치? 그러면 f의 1은 2고 f 인버스 2는 1이다. 요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잘 봐요. 잘 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2죠? 2가 얘랑 같은 거죠? 요걸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볼까? 그럼 f 인버스에 2는 1인데 그 2가 얘랑 같은 거라며. 요렇게 할 수 있겠네. 이해 갔어? 그럼 이게 어저께 배웠던 거 뭐였지? 이게 합성함수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요렇게 두 개를 합한 함수에다가 뭘 대입했다? 1 대입했다. 그럼 뭐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알아? 1이 f 때문에 누구에 대응해? 2에 대응하죠? 근데 걔를 인버스, 역함수에 때문에 누구에 대응해? 다시 1에 대응하죠? 이런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알아? 처음에 1 넣으면 돌고 돌아 다시 1 나오겠지. 여기 3이 있어. 여기 4에 대응해. 그러면
함수 한 다음에 역함수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항등함수죠. 1이 갔다 가니까 1에 대응하죠. 3도 갔다 가니까 3에 대응한다고. 무슨 말이라고?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요.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기억나? 아,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그냥 맨날 기억을 계속 저 깊은 저 이 대뇌 어딘가 짱 박혀서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있는 걸 또 내가 열심히 끌어다가 제발 얘들아 제발 살아나야 돼 제발 자 건졌다 자 기억나 하시면 기억나요. 그럼 뭐 하냐고. 하루 지나면 또 다시 또 저기 심연으로 또 끌려 들어가는데 내가 이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지금. 기억나? 보고 있어? 열심히 듣고 있어? 야, 니 둘밖에 없는데. 아, 세상에 결승률이 60%가 말이 돼요? 둘밖에 없는데 니네 둘이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카메라 보고 수업해요 이제 앞으로? 이게가 무슨 말인지. 돌고 돌아 다시 자기 자신? 거꾸로도 괜찮지 않을까? 봐봐. 여기가 1이라며. F의 1은 2다. 근데 1이 누구예요? 이게 1이잖아요. 1. 요거네요. 요걸 요 안에 적어도 되겠네요. 그럼 F 인버스 2. 이게 뭔 뜻이냐고요? 2라는 숫자가 인버스에 의해서 역함수에 의해서 1에 대응해요. 그쵸? 그게 다시 F에 의해서 다시 2에 가죠. 그러니까 2도 왔다 갔다 해서 다시 2가 나오잖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항등함수죠.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요렇게 합성하나 또는 거꾸로 요렇게 합성하나 둘 다 똑같습니다. 어제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안 되거든요. 이건 돼요. 왜? 둘 다 항등함수 i라서. 다시 한번. i는 뭐다? i는 숫자 5를 넣으면 5가 나오는 함수라고요. i는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오는 함수라고요. i는 여기다 EC를 넣으면 EC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요. 이해가요? 항등함수라서. 그래서 i는 항상 같은 것이 나오는 함수라고. 근데 이렇게 합성하나 이렇게 합성하나 역함수가 뒤에 역함수가 앞에 상관없이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성질. 이해 갔어? 두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일까? 역함수라는 게 거꾸로라며. 그러니까 2가 1로 가는 게 역함수라며. 그거의 역함수면은 다시 1이 2에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그치? 역함수라는 게 정역과 공역을 바꿔서 우리 반대로 보자는 건데 그걸 한 번도 반대로 봤으니 뭐가 될 것이다? 원래 함수랑 같을 것이다. 그것도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기억해 두고 나중에 수식 정리할 때 꼭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라는 거예요.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x집합의 1이 y집합의 2에 가는 게 함수 f, 그리고 y집합의 2가 대응이 있는 거예요. z집합의 3에 가는 게 함수 g라고 해볼게요. 이해 가죠?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게 뭐죠?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나? 다시 해볼까? 어제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이게 F1은 2란 뜻이에요. 이해가요? 1은 F 때문에 2에 대응함. G2는 3이란 뜻이고요. 그쵸? 그래서 숫자 2가 겹치니까 숫자 2 자리에 요거 쓰자. 이게 숫자 2잖아. 여기 대입하자. 그럼 G에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G 서클 F에 1 쓰면 3대요 라는 식으로 합한 함수 1이 3에 대응해요. 네, 1이 3에 대응해요. 보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한 번에 가는 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다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G.F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게 얘라면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얘의 역함수 G.F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뭐냐면은요. 얘랑 얘를 합성한 거 아닐까? 둘은? 그치? 다시 한번. 자, G.F에 1은 3 나와. 요거 이해가? 1은 요거 타면 3에 가. 그럼 반대로 쓰면 이런 거거든. G.F에 역함수에 3을 태우면 1이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이해가요? 3을 태우면 1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건 뭐게요? G 인버스죠. 이렇게 가는 건, 그치? 그러니까 G2가 3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G 인버스 3이 2인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니? 요거 F1이 2죠? F1이 2니까 F 인버스 2는 1인 거죠. 이것도 이해가죠? 이렇게 가는 건 G 인버스고 이렇게 가는 건 F 인버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합성해도 요 빨간 거랑 같은 거겠네. 그치? 한 번에 가는 거. 요거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겠다는 건데 요거 두 개 합치는 거 봐봐. 생각해봐. 요거는 2가 겹치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요 이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 F 인버스 괄호 여기다 G 인버스 3는 1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쓴다고요. F 인버스와 G 인버스의 합성 함수에 뭐 대입하면 3 대입하면 1이다. 근데 이거 아니야, 이게 결국. 아까 3 대입하면 1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오는 비행기, 두 번에 합친 비행기 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순서가 얘랑 같은 거니까 G, F의 인버스랑 F 인버스, G 인버스 합성한 거랑 같다. 잘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FG가 이렇게 서로 뒤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인버스 생기는 건 비슷해. 그 예전에 배웠던 드 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드 모르간 법칙 보면 이런 거 있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하면은 여집합이 둘 다 붙죠, 이렇게. 그쵸? 하지만 이게 이렇게 뒤집혔던 것도 기억납니까? 드 모르간 법칙. 인버스가 이렇게 합성함수에 붙으면요. 이 인버스 기호가 각각 붙는 건 똑같은데, 각각 붙는 거 이건 비슷하죠. 근데 FG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219페이지에 있다. 뭐 이런 거야. 너무 빡세게 공부하나 우리? 하나만 더 설명하면 끝나.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문제가 몇 개 있니? 여기 역함수가. 역함수 문제가 4개 있거든요. 이거 하면 끝나. 또 끝나면 또 이것도 갑자기 또 집에 일찍 보내주면 안 돼요. 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집에 일찍 가는 척하고 뭐 하려고. 너희들은 항상 그게 문제인 거지. 사기를 쳐요, 애들이. 그쵸? 그러지 않아? 장난 아니야. 사기치는 게 장난 아니야. 엄청 사기치더라고. 와, 너무 내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가장 뻔뻔한 사기가 뭔지 알아요? 페르마 학원에 안 와놓고 엄마한테는 학원 갔다 왔다고 뻥친 거야. 엄마가 확인 전화해서 학원 쪽으로. 나랑 통화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안 왔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CCTV도 돌려봤어요. 심지어. 내가 제일 잘 알 줄 아는 거를. 근데 학생은 집에서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뭔지 대충 알 것 같거든.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게. 어? 아니, 그게 아니면은 심각한 침해죠.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고? 너 안 그래? 너 오늘 아침밥 먹었어, 안 먹었어를 기억 못한다는 건데? 그치? 최소한 어제, 그제는 몰라도 오늘은 알 거 아니야. 오늘 아침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유, 왜 밥도 안 먹고 다니니?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안 돼. 니들은 일찍 끝나면 얘들은 사기가 너무 농후한 애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더 늦게 가놓고서 오늘 학원쌤이
보강했어. 이렇게 사기치는 애도 있단 말이야. 아, 되게 많아 그런 애들. 9시에 끝나는 애인데 10시에 끝난 것처럼 속인 거야. 집 앞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시간 동안을 밖에서 그냥 버틴 거예요. 친구가 놀면서. 그래놓고선 집에다가는 지금 학원에서 끝났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 돼. 일찍 갈 수 없어. 차라리 여기서 잠을 자던가 놀던가. 안 돼. 시간 채워야 돼. 자, 이제 마지막 얘기는 220페이지에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까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살짝 했었는데 기억나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라고요? y는 x 직선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죠? 수식으로 구할 때는 x랑 y랑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거기 개념 플러스. 요 얘기는 하고 가긴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지금 여기 아마 문제 별로 없을 거고 유형 만렙에도 몇 개 없을 거야 그게.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오던 가끔씩 함수 fx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봐야지. 어떡하지? 일단 EF 사자. 김씨, 김양, 이 함수는 역함수가 있나요? 다시 질문 바꿀게요. 아까 역함수가 갖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이죠. 자, 그럼 박씨, 박양,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이렇게 합시다. 정의역은 이만큼이라고 놓고요. 공역은 이만큼이라고 놓을게요. 공역. 정. 그럼 치역은 요거 y절표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이거 똑같이 나오거든요. 치역도. 일단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알겠죠? 혹시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분명히 배웠는데? 그래프로. 뭐였죠? 1대1 함수 맞나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가로선 테스트. 가로선 그러면 교점 한 개만 나와요.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도 되는데 보다시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도 돼요. 따라서 얘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가? 그럼 얘 역함수는 봐봐.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역함수를 그래프 그린다고 치면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많이 다른데? 이렇게 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프가 이 빨갛게 나오는 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이해가요? 대칭이라서. 그러면 보다시피 이 그래프 파란색 y는 fx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빨간색 역함수 이 둘의 교점의 좌표는 여기죠. 그치? 근데 그 교점이 원래 함수랑 y는 x 요 두 함수의 교점하고도 같은걸?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이 교점이 얘네들의 교점이 원래 함수와 y는 x 이 둘의 교점하고도 같은걸?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과연?
틀려? 왜 틀려? 맞잖아. 얘랑 얘랑의 교점은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교점하고도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가요? 이게요, 틀려요.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장황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정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은 y는 fx가 증가함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이 곳과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둘이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증가함수면은 둘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증가함수죠. 파란색 함수 증가함수인 거 보여요? 이 증가함수일 때는요. 얘네들의 교점 구하시오. 즉 파랑과 빨강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시켰을 때 왜냐면 이걸 또 따로 구해야 한단 말이야. 불편하게. 그 두 개 연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이쪽은 빠르거든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걸로 대신하자. 즉 파랑과 검정색의 교점으로 대신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근데요. y는 fx라는 이 함수가 감소 함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의 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이게 나와버리면 애들 다 날아간다고 점수가. 안 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감소함수면요. 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개념과 이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라는 것이 같지가 않고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게 뭐죠?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왜 증가함수면 둘이 같죠?를 증명할 수도 있고 증명 안 할게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뭐 증가함수라고 놓고 막 A, B라고 놓고 하는 게 있는데 안 할게요. 요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그림, 발레를 통해서 둘이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발레가 뭐냐? 바로 얘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김양, 얘는 정의역이 이만큼이에요. 정의역이 뭐의 범위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엇의 범위? x의 범위. 요 그래프 x 범위가 이만큼이잖아. 그치? 공역을 내가 이만큼만 잡아볼게. 그럼 치역도 이만큼이 되겠다. 그치? 공역은 내가 잡기 나름이니까 공역을 이만큼 잡으면 지금 이 그래프의 y표의 범위도 똑같잖아요. 그쵸? 치역 두 개 같은 거 이해가죠? 이거 1대1 대응인 거 확인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1대1 함수인 거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 서는 거서 교점 한 개.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1대1 대응이니까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이 파란 거 원의 4분의 1만큼이잖아. 그치? 요게 fx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역함수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y는 x의 대칭이 되며 그럼 이 파란색 원조각을 대칭시키면은 똑같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역함수가? 이해 가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얘네 다가 교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은 이거 다잖아, 이거. 근데 파랑과 얘의 교점은 이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느 학교에서 악의적으로 이걸 내요. 함수는 감소함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시키는 거죠. 이 교점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얘네들이 같은 줄 알고 이걸로 대신 구해요. 분명히 다른 건데. 왠 줄 알아? 아마 여기 문제집도 그렇고 유형만집도 그렇고 웬만한 그 문제집들은 모든 이 문제가 증가함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점 구하는 거랑 이 교점 구하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교점 구하기 문제를 얘로 풀어요. 맨날 애들이.
요쪽만 훈련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쪽만 훈련하다가 시험지에 이걸 딱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건 줄 알고 풀다가 이거지롱 하서 와장창 틀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거야.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요 지역에서는 못 봤어요. 내가 못 본 거지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시험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쪽을. 2차 함수의 역함수 구해가지고 연립해야 돼. 그럼 뭐 되는 줄 알아? 4차 방정식 나와. 되게 빡세. 그거 열심히 푼단 말이야. 실제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증가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점 찾기 문제를 요걸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감수 함수가 나오면 다르다는 거를 요걸로 잘 이해해 보시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네.